화탁지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좀 떨리는데요. 사실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방송의 이제 정식적인 어떤 론칭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제가 작년에 짧게 그냥 제가 그냥 연습 삼아 단편적으로 서양 심리나 철학 이런 거를 이제 명리학이랑 접점을 찾으려고 제 나름의 몇 번씩 짧게 찍기는 했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란에도 올렸고, 조금은 더 제가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임하게 돼서 좀 무겁기도 하고 부담도 되는데 너무 즐거운 흥분된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명리 뭐 일간별 운세 할 때보다 약간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의 이제 다른 술방이나 제 개인 이런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뜬금없이 웬 명리 방송에서 심리학과의 어떤 접점을 찾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명리가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오히려 제가 다른 서양 심리나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명리학이 대단하다는 걸 더 느끼겠어요. 그냥 단순히 너는 이때 이렇다라고 어떤 점성술이나 역학의 역술의 어떤 느낌적인 명리는 되게 단편적일 수 있고, 잘못하면 그래서 미신에 일반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씹을 수 있고, 되게 뭐랄까 격화된, 그 자체가 격화된 어떤 학문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공부를 하시고 명리를 접하신 분들은 명리학의 그 위대함이라 그럴까요? 그 안에 숨은 어떤 자연의 섭리를 아시면, 야, 이게 대단한 학문이고 이걸 발견한 인간도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명리학은 인간이 만드는 학문이 아니고 우주가 어떤 돌아가는 원리나 섭리를 인간이 발견한 학문이에요. 사실은 철학 같은 거는요, 철학이나 심리학은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을 연구하면서 만든 학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서양 철학이나 그런 거는 인문학이고, 인간의, 제가 봤을 때는요, 명리학은 자연과학에 가까워요.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면서 이런 기운의 변화, 그런데 그 기운의 변화에 인간이 영향을 받는 그거를 한 자연과학이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물리학하고도 비슷하고, 요즘은 또 그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의 기본 어떤 그 노벨문학상 받은 양자물리학자 책을 보면 명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골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명리학이 수색이 내려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손을 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이제 그런 게 들어가고, 또 신살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 저도 살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살이라는 것도 뭐 귀신의 작용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 기운끼리의 어떤 충돌과 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현상적인 측면인데, 사람이 보면 어떤 논리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거를 붙여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명리학의 그쪽의 기운을 너무 많이 띄게 된 것 같아서 좀 평가절하된 측면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제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접목시켜 보기로 했고, 그 정도로 명리학은 대단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저는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 계신데, 뭐냐면 다른 분들에게 명리학을 배울 때 너무 이거는 이거라는 식으로, 이때 이 사람은 뭐 돈을 벌고 이때 이 사람은 뭐가, 근데 그 잘 된다는 기준이 대부분은 재성하고 관을 기준으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사회에서. 하지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모든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천편일률적인 어떤 해석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리학을 처음에 접했을 때 언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느냐보다 심리적인 문제 쪽으로 더 사실은 먼저 접근한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서양 철학이나 심리학과 접점을 제가 찾는 걸 한 거죠. 행복은 사실 주관적이에요. 근데 너무 명리학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하고만 맞추다 보니까 그걸 못 맞추면 이상하게 되는 거고 잘 맞추면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근데 하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더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거는 그렇게 명리학을 가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주가 되게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의 운때가 안 좋아. 그럼 넌 안 좋아 라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게 현상만 다루시는 분들은. 하지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음과 양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을 모르고 명리를 한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쁘기만 하겠어요? 그 와중에 음양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 사람의 음이지만 이 안에 어떤 양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거를 찾아줘야 되고 상담해줘야 되고, 이런 우주의 원리나 어떤 본인의 인식의 틀을 넓혀가는 쪽으로 명리학을 사용해야 진짜 명리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싶어서 제가 서양 학문과의 시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늘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명리 공부를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혹시 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인간이 살면서 어떤 학문이든 인간에게 도움이 되려고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명리학만 파지 마시고 언제 무슨 일을 내가 정확하게 맞추는 측면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이 양이면 그 안에 음양을 보시는, 그래서 명리하는 분들을 음양가라고 하잖아요. 네, 음과 양. 세상 모든 거는 음양이 사실은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음과 양. 거기에 이제 오행이 들어가고. 자,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아들러, 제가 심리학을 이제 먼저 철학보다는 심리학을 접목시키려고 했었던 거는, 심리학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용어 자체가 철학보다는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심리학을 먼저 들어가려는 거고요. 제가 이제 3대 심리학자의 간단한 그거를 소개하면서 아들러 쪽에 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소개를 하는 걸로 가는데, 그 요즘 그 심리학은 실험을 되게 많이 해요. 실험적 심리학이라고. 이게 이제 1870년대인가 분트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그 전에 그 철학자들이 사실은 심리학을 접근할 때 이성적으로 사람을 분석하는, 거기에서 조금 분리를 시키자 해서 실험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요즘 심리학과에서 거의 실험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 주로 들어오는 그거기 때문에 실험 위주, 그게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뇌과학 쪽하고 연결을 시키던데, 저는 그게 재밌기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저는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의 그 사람이 3대 심리학자라고 하는 그거를 조금 높게 사는 이유가,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놓고 실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실험이라는 거는 장소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몇 명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를 높게 사는 이유가,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프로이드 이렇게, 이거 아시죠? 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게 사람들의 의식. 이 의식은 본인들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좀 오버하네? 나 지금 좀 그런 것 같네? 라는 건데,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무의식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무의식의 어떤 이 안에 어떤 게 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걸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그거를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게 이제 성적인 요인이 이 사람의 행동을 가장 많이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뭐 반발도 많이 샀지만, 이 무의식이라는 그 개념을 맨 먼저 도입한 사람이 프로이드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프로이드는 뭐 이렇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 시초, 맨 처음에 사람이 일단은 그 의의를 좀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의식 때문에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프로이트한테 와요. 예, 그 중에 이제 융도 있고요, 이제 아들러도 있죠. 하지만 프로이드랑 얘기를 계속하고 연구를 하면서 프로이드가 너무 성적 그 무의식, 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고 이제 각자 융이랑 아들러랑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언제 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이론은 이 사람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이 그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뭐 이성이든 아니면 잠재된 무의식이든 그거를 벗어나서 프로이드 이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을 반대로 역으로 추적하면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프로이드하고 융하고 아둘러 세 사람의 뭐 사주를 제가 막 짝짝짝 무슨 일주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오행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 프로이드는 이 성적인 이거를 많이 주장을 했고, 애들도 8명인가 많았고요. 그리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론을 한 것도 본인의 가정사, 둘째 부인에서 태어난 그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본인의 그걸 떠나서 이론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자, 프로이드가 성적인 것과 연결했었는데, 오행 중에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된 오행이 금하고 수예요. 네, 금도 금하고 수인데 이게 음양으로 나눴을 때 음의 금보다는 양의 금이고, 수도 마찬가지로 양의 수. 네, 그러면 이제 천간으로는 경금이 있겠고요, 임수가 있겠고, 지지에서는 신금이 있겠고, 해수가 있겠죠. 네, 이런 요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무의식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뭔가 호기심이 많고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귀문이나 원진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형살, 자기만의 어떤 강박 같은 거. 근데 또 만약에 토가 있다 그러면은 물이 있는 축토나 진토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프로이트는 본인의 성적 그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무의식과 연결을 했을 때 금하고 특히 수의 기운이 지지나 천간에 있겠고, 지지에 더군다나 있겠고, 귀문이나 그게 어느 정도 형살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오행적으로는 수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금수 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융을 볼게요. 융도 무의식에 관심이 있었는데, 융은 프로이드의 성적 그거랑 달리 집단 무의식, 사람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어떤 형성되는 집단의 어떤 무의식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이 사람 그걸 종교성하고 연결시켜요. 근데 그 종교성이 뭐 기독교 이런 종교성이 아니라, 제가 융에 대해서 아주 심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니까. 근데 융의 어떤 책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이 꿈도 많이 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종교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불교, 기독교 이런 종교성보다는 인간 안에 내재된 약간 신성한 기운, 신성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영적인 기운.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영감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기운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융은 어떤 사람의 그 미래 또는 그 사람의 그거는 본인 안에 있는 무의식이 발현된 어떤 형태다라고 해서
그 안에 내재된, 그러니까 사주, 우리가 사주 볼 때, 사주 8글자의 원국과 대운의 70%에 이걸 하잖아요. 원국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이 사람의 원래 자체, 그거를 이제 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 나오느냐? 대운에서, 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융을 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융은 확실히 귀문이, 예, 귀문이나 원진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마, 물론 그걸 분석적으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기운도 분석적인 요소인 금기운도 강했겠지만, 융은 아마 유럽에 태어나지 않고 동양에 태어났다면, 네, 뭐 진짜 뭐 무당, 아니면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네, 그런 샤머니즘 쪽에 상당히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게 본인에게 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물론 이제 정신과 의사였으니까 그거를 이제 권위가 있죠. 사회에서 권위가 있는 정신과 의사가 그런 걸 얘기했을 때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얘기했을 때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게 다 다르겠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 어떤 열려있는 거에 대한. 우리나라 만약에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글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사람들의 그게 그 당시에 파급이 얼마나 그랬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 아들러는 태생적으로 장애가 있었거든요. 다리를 절었다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가 어떤 용어를 만들었냐면 열등감이라는, 네, 용어. 결국 인간은 이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 열등감을 없애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예, 만들어가는, 완성시켜가는,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열등감을 없애는. 이 사람이 이 장애가 있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장애를 가지고 본인은 그 열등감, 본인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러가 권력, 예,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지향적이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가정에 있어서도 장남이 가지는 권력, 막내가 가지는 권력, 막내들이 왜 그런 막내의 특징을 갖게 되는가? 결국 본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아이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올라설 수 있는 거는 본인에 의해서 권력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요, 기문이나 원진 이런 쪽보다는요, 네, 네, 제가 그 명리에서 얘기하는 관성, 그 관성이라는 게 사실은 명예욕이고 출세욕이고 권력의 의지예요. 근데 관만 있는 게 아니라 목표, 재성과 재관이 되게, 그러니까 식신 쪽보다는 본인의 어떤 감성, 뭐 낭만 쪽보다는, 근데 세 명 다 당연히 인성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분석적인 측면에서 근기운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주에 재관이 짱짱해서 목표를 이루는 거를 본인의 어떤 성취욕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밑에 관을 끼고 그것도 평관, 네,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실은 싶어요. 아니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이쪽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제 거를 영상을 보시다가 심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저건 아닌데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하나의 이론이 아주 그 세분화되는 게 맞나 틀리나가 아니고, 저는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이 사람들과 명리를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지, 너 뭐, 저 그런, 뭐 작은 걸 하나를 가지고, 저거 아닌데. 그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태클을 거시려면 저는 그런 거는, 네, 누구든 아무리 프로이드 전문가여도 본인은 프로이드만 잘할 뿐이지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리고 프로이드와 직접 프로이드가 되지 않은 한은 프로이드에 대해서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전공하신 분들이
보시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전공자가 아니라는 면죄부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명리랑 접점을 할 때 이론을 설명할 때 댓글로 혹시 혹시 저한테 조언에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제가 감사히 받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부분과 명리에서의 그거를 한번 연결을 시키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할까봐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심리학을 한번 어떻게 앞으로 할까를 생각하면서 세 사람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앞에 얘기한 거 명리학을 너무 현상을 맞추는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하수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문을 더 공부할수록 명리학이 대단한 우주의 어떤 섭리를 나타내는 학문이다 라는 측면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론, 그 서양 학문의 이론을 주장하는 그 학자의 이론은 그 사람을 벗어나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은 곧 그 사람이다 라는 거. 네. 앞으로 얼마나 좀 걱정은 돼요. 사실은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 저는 철학 전공이지 심리 전공은 아니라, 하지만 제 선에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격하게 공격하지는 마시고, 혹시 저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리플로 달아주시면 충분히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